추운 노르웨이 겨울,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갈 때 노르웨이 사람들은 옷을 벗고 얼음 호수에 뛰어듭니다. 이는 도전이나 처벌이 아니라 사랑받는 문화적 전통입니다. 이들은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이 정화되고 정신이 더 깨어나고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이 의식은 매년 9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린데루드, 송랜도야, 모스 등 인기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얼음물에 담그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추운 날씨와 어두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사우나에서의 문화도 독특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사우나에서 공동으로 옷을 벗는 것에 완전히 편안하며 이를 몸과 정신을 정화하는 공간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떠있는 사우나도 있으며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합니다. 사우나의 표준 온도는 150도에서 194도 사이로 대부분 176도 정도입니다. 초보자는 10십 규칙을 따릅니다. 열에 10분, 차가운 물에 2분, 그리고 10분 휴식입니다. 솔직히 노르웨이의 얼음 목욕을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얼음물에 뛰어들 준비가 되셨다면 5번을, 그냥 해변에서 보기만 할 거라면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르웨이 여성은 전통적인 데이팅 문화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깨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평균 가슴 사이즈가 가장 큰 나라로 C컵과 D컵이 가장 일반적이며 평균 BMI는 26, 이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체형을 나타냅니다. 노르웨이 여성들은 대체로 키가 97cm에서 171cm 사이로 맑고 장밋빛 피부, 눈에 띄는 파란색이나 회색 눈, 높은 광대뼈와 운동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점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노르웨이 여성들은 기꺼이 계산을 나누고 데이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항상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들은 남성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데이트 계획과 비용 지불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평등한 데이팅 문화는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성평등 문화를 반영합니다. 이 데이팅 문화는 많은 이들이 세계 최고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노르웨이 남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르웨이 남성들은 가사일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분담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노르웨이 남성들은 하루 평균 180분을 요리, 청소, 육아와 같은 가사일에 사용합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하루 예배 10분 정도를 가사일에 할애하지만 남성들의 기여도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큽니다. 비교를 위해 일본 남성들은 평균 62분, 터키 남성들은 16분을 가사일에 투자합니다. 노르웨이에는 의무적인 아버지 출산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각 부부는 49주에서 59주까지 유급 휴가를 받으며 아버지는 최소한 15주를 휴가로 보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현대의 아버지 문화는 노르웨이 전역에서 자랑스럽게 기념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이를 들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공공장소에서 기저귀를 갈고 자주 요리하거나 아이들과 놀고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곤 합니다. 스발바르 제도는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지만 여전히 노르웨이의 쉥겐 지역을 통해 입국해야 합니다. 노르웨이에는 죽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죽는 것이 불법인 곳입니다. 그곳은 스발바르 제도의 론게르비엔이라는 마을로 북극에서 약 65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 외진 마을에는 2,4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슈퍼마켓, 카페, 학교, 병원 등 모든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송되어야 하며 1950년 이후로 시체는 영구 동토층에서 부패하지 않아 매장도 금지되었습니다. 대신 시체는 얼음 속에서 완벽하게 보존되며 결국 동토층에 의해 다시 지면으로 밀려 올라옵니다. 연중 기온은 보통 5도 정도이며 때때로 영하 25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외에도 이 마을에서는 출산을 금지하는데 병원이 출산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여성은 출산 예정일 한 달 전에 헬리콥터를 타고 본토의 트롬소에로 이송됩니다. 또한
고양이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조류를 보호하고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롱에르비엔을 떠날 때는 모두가 무기를 휴대해야 합니다. 북극곰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슈퍼마켓에도 무기를 반입할 수 없다는 표지판이 있어 마을에서의 일상생활을 잘 보여줍니다. 할덴 교도소는 교도소라기보다는 대학 캠퍼스처럼 보입니다. 이 교도소는 전나무, 소나무, 블루베리 덤불이 가득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교도소 내에는 교회, 도서관, 병원, 체육관, 축구장, 심지어 녹음 스튜디오까지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도착하면 경비원은 정중하게 손을 흔들며 즉시 수갑을 풀어줍니다. 교도소의 셀은 호텔 객실처럼 보이며 TV, 냉장고, 침대, 옷장, 개인 욕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창문은 수평으로 설계되어 최대한 햇빛을 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는 약 260명의 수감자가 있으며 350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 경비원들이 일하는데 이들은 수감자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수감자들은 자신의 음식을 요리하고 교도소 내 상점에서 자신이 일한 돈으로 식료품을 구입합니다. 경비원들은 자주 수감자들과 카드 놀이를 합니다. 이 인도적인 시스템 덕분에 노르웨이의 재범률은 30년 전 70%에서 현재 20%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이 고급스러움은 비용이 듭니다. 수감자 한 명당 연간 15만 달러에서 18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만약 수감자가 10년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120만 달러를 낭비하게 되는 셈입니다.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그 결과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연어 초밥, 일본의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그것은 노르웨이에서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몇 세기 동안 초밥을 먹었지만 연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연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노르웨이 해산물 수출업자들이 일본인들에게 연어를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 후였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일본인들에게 안전하게 생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오늘날 노르웨이는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연어를 수출하며 이는 노르웨이의 주요 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통화는 노르웨이 크로네로, 유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지갑을 잊고 집을 나서도 택시를 타거나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살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현금 없는 사회로 심지어 거리의 상인들조차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노르웨이의 북극 산맥에 숨겨진 곳에는 인류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이나 귀한 금속이 아니라 바로 씨앗입니다. 스발바르 세계 씨앗. 저장소에는 거의 모든 나라의 씨앗, 샘플이 130만 개 이상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북한의 씨앗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 전쟁, 자연재해로 전 세계 농작물이 파괴될 경우 이 씨앗들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발바르 세계 씨앗 저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미 알고 있었다면 예를, 처음 듣는다면 아니오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이 가능하게 한 기후는 저장소 자체만큼이나 독특합니다. 노르웨이의 해안은 습하고 지속적으로 비와 바람이 불며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면 더 건조하고 추워집니다. 북극 지역에서는 밤이 없는 날들이 있어 사람들은 밤의 감각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과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날씨는 없다. 나쁜 옷만 있을 뿐이다. 산속 농장에서는 사람 맨 이 음식을 나무 상자에 넣어 작은 가을 위에 놓아 차갑게 보관하며 이는 연중 내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럭셔리 교도소 시스템이 범죄를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이라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스발바르에서는 매년 4개월 동안 태양이 지지 않고 또 다른 4개월 동안 태양이 뜨지 않습니다. 4월 말에서 8월 말까지는 한밤중에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태양은 24시간 동안 지평선 위에 머물며 결코 지지 않습니다. 새벽 2시에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반대편은 더욱 극적입니다.
10월부터 1월까지는 태양이 전혀 뜨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이 24시간 내내 마을을 덮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반사조끼를 입고 일을 합니다. 마치 태양이 떠야 할 때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어두워지죠. 오후 2시에는 마을이 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극단적인 빛과 어둠에 죽이는 지구상,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오늘날 사진 편집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만약 포토샵을 사용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노르웨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수정된 이미지가 포함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해 마케팅 제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광고주나 연예인은 편집된 이미지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노르웨이 아동가족부는 신체 모양, 크기 또는 피부를 수정한 광고 게시물에 특별한 스티커를 추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한 이미지를 편집한 사람은 이 라벨을 붙이지 않으면 징역형과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법은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을 없애고 젊은 사람들이 유해한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이 흥미로운 점은 바로 하랄드 5세 왕이 이 법이 시행될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가짜 소셜미디어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매우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범죄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정말로 지옥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곳은 정기적으로 얼어붙습니다. 트론헤임 공항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은 겨울철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며 평균 기온은 섭씨 25도입니다.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페이스북에서 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웰컴 투 헬이라는 표지판이 여러분을 맞이하며 이는 이곳이 정말로 지옥이 얼어붙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마을 이름을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며 The Bridge from Hell, Hell Hotel, Hell Airport와 같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사실 고대 단어 헬릴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굴 또는 벼랑의 동굴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9세기에서 13세기까지 사용되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행운을 뜻하는 노르웨이 단어와도 유사합니다. 1990년 지역 출신의 모나 그루트가 미스 유니버스로 선정되었을 때 언론은 그녀를 지옥에서 온 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OECD와 눈보의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은 매년 오슬로에서 열리며 이는 이 나라가 평화와 안전에 대해 가진 명성을 잘 보여줍니다. 오슬로에서부터 외딴 로포텐 마을에 이르기까지 노르웨이를 여행하면서 경찰을 거의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나 공공충돌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범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거리에 많은 경찰이 없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며 법이 존중되고 사람들 간의 신뢰가 유지됩니다. 이 안전 문화는 프리루프트 슬리프라는 노르웨이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의미하며 인구의 60% 이상이 하이킹, 낚시, 캠핑과 같은 야외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부유함보다 평등과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2001년부터 노르웨이 정부는 모든 시민의 소득, 자산 및 세금 납부 내역을 완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가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 정치인, CEO, 교사, 연예인, 심지어 여러분의 전 애인까지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투명성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를 사회적 신뢰의 기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세무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400만 건의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며 이는 인구 550만 명 중 70% 이상에 달합니다. 이 시스템은 세금 사기를 예방하고 공정한 임금을 장려하며 정치인들이 소득을 숨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부패가 적은 나라로 꾸준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더 많은 세금을 낸 사람들은 질투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모범 시민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고소득자에게 38%에서 45%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석유 수출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반환 휘발유, 친추인 전기차 국가이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노르웨이에서 판매되는 새 자동차의 82% 이상이 전기차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독일이나 미국을 훨씬 앞서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휘발유차를 금지하는 대신 전기차를 매우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전기차 구매자는 25%의 부가가치세부 AT, 수입세, CO2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비슷한 휘발유차는 세금만으로 1만에서 10만 달러 더 비쌉니다. 전기차 소유자는 통행료, 터널 통행, 버스 전용 차선 이용, 도심 무료 주차, 전국 수천 개의 충전소에서 무료 충전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한편 휘발유차 소유자는 높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비싼 휘발유를 사용하며 한 갤런에 $5 30센트입니다. 게다가 CO2 세금, 혼잡세, 훨씬 더 높은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슬로에서 휘발유 SUV를 운전하면 연간 약 $1,500의 세금과 도시 교통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사람들이 커피의 전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진정한 커피 챔피언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하루 3~5컵의 커피를 마시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 소비국 상위 3위 안에 듭니다. 커피는 숲속 깊은 오두막부터 북극의 기차역까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코스코스라는 문화적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덴마크의 휘게 히게와 비슷한데 따뜻한 순간을 커피와 페이스트리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커피 문화는 간단한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는 그들의 접근 방식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노르웨이 요리는 자연스럽고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간단한 요리들로 진정한 북유럽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어는 서빙 직전 몇 시간 전에 잡은 신선한 연어로 숯불에 구워 스팀한 감자와 레몬버터 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전통 요리인 포리콜은 양고기와 양배추로 만든 스튜로 매년 가을에 먹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또한 브루노스티라는 달콤한 갈색 염소 치즈를 좋아하는데 이는 이상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중독성이 강한 맛입니다. 노르웨이의 축제 문화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며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연중 내내 계속됩니다. 해는 트롬소에서 북극광 축제와 함께 시작되며 이곳에서는 오로라를 보며 교향악단의 연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비쇼 배경으로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5월 17일 헌법기념일에는 나라 전체가 대규모 퍼레이드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아이들은 깃발을 흔들며 군사적인 행사가 아닌 학생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는 정치적 권력이 아닌 문화와 국가적 자부심을 기념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름에는 록포크, 음식 축제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원주민 사미족의 리지듀 축제와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음식 축제인 글레드마든 전통적인 훈제 연어에서부터 갈색 치즈,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가을에는 발효된 송어를 다루는 락피스크 축제가 있으며 이는 모험적인 미식가들의 입맛을 도전하게 만듭니다. 겨울에도 노르웨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릴레한마르 얼음 조각 축제와 새해 얼음 목욕 축제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눈을 댄스 플로어로 얼음을 파티 장소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15가지 사실들은 노르웨이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 행복, 인간 잠재력에 대한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불법인 마을에서 리조트처럼 보이는 교도소, 의무적인 얼음 목욕에서 완전한 소득 투명성까지 노르웨이는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도전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모든 기이한 관습들이 함께 작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나라 중 하나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 노르웨이의 삶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노르웨이의 이 사실들 중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좋아하는 사실 번호를 남기고 여러분의 나라가 이러한 관습들을 채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벨을 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